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등기법 보죠. 363쪽에 담보권 등기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부에 지금까지 한 게 갑부의 소유권 등기했고요. 다음 을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을구의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 이제 할 게 담보권이니까 일단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죠. 유치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아예 이 교재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저당은 못 봤을 거예요. 다 근저당 봤죠. 공동저당 잘 모를 거고, 보통 저당은 다 근저당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들은 원칙을 모르고 예외 가지고 지금 공부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원칙은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원칙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세권도 마찬가지야. 전세권은 몰라. 전세만 아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은 조심해야 돼. 질권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객체를 동산질권. 근데 시계나 반지 재피는 게 동산질권이고. 전당포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도 재필 수 있어요. 권리를 재펴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권리는 모든 권리고 이겁니다. 저당권이 붙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저당권이 붙어 있는 저당권부 대개 붙어 있는 채권이죠. 저당권부 채권 요걸 재피하는 것은 질권 요건 등기할 수 있어요. 요 등기는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니까 요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요게 이제 막 이순이다. 그러면 요거는 2의 1 이렇게 이제 부기 등기하는 거죠. 요건 등기를 못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등기 못하는 게 뭐 시험 가끔 나오면 점유권 등기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자, 그리고 동산질권 등기 못합니다. 질권은 등기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동산이 원칙이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이 권리질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 담보권 등기라고 또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 담보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한다. 그래서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그 이상은 안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저당권부터 가봅니다. 자, 1번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 의는 이제 민법이죠. 그죠? 민법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이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제3자에 적으세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자기 아파트나 자기 땅을 재필 수도 있고, 친구인 제3자의 아파트를 재필 수 있죠. 그 친구인 제3자로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물상보증이 채무담보로 제한 동그라미 부동산에다가 주등기라고 적으세요. 부동산은 주등기. 기타 목적물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요거는 부기 등기하죠. 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면서, 자, 줄한 거 보죠. 나중이라고 적은 나중에 채무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이가 담보물이죠. 담보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계약으로 정하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시간에 등기를 알면 또 민법이 쉬워지고 민법을 알면 등기가 쉬워요. 자, 갑이 이제 은행에 가서 자, 돈을 1억 빌리러 갑니다. 요게 이제 1억. 그러면 은행은 돈 바로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제 하는 말이, 야, 두 개 중에 한 개죠. 보증인 세워라. 아니면 담보, 물건 가져와라. 둘 중에 하나죠. 이걸, 자, 제공하면 담보 물건이 되는 거고, 보증인 친구, 보증인 세우면 이게 보증 채무가 됩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빠지죠. 보증인은 아니고, 우리 이제 담보 제공하라. 그럼 이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게 바로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질권 설정이고.
자, 그럼 이제, 자,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제공받는 사람 을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대개 돈 빌리는 채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예외적으로 돈은 갑이 빌리는데, 돈은 갑은 빌리는데, 갑은 아파트가 없어.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인 이제 병을 찾아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돈 1억 빌리는데, 너가 담보 좀 대달라. 라고 해서 친구한테 부탁하죠. 알았다. 라고 해서 이 병이 자기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한다. 이 사람은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자, 물건 위에다가 보증을 서줬다는 거죠. 이 개념은 좀 미리 조심해야 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 채무자는 누구야? 채무자는 갑이란 말이에요. 갑이 돈 빌리잖아. 채무자는 갑이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100억을 빌렸다고 하죠. 100억을. 민법이다. 100억을 빌렸으면 채무자 값은 100억 다 갚아야 돼요. 100억을 안 갚으면 채무자의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다른 재산 여기다가 여기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돼. 채무자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돈 갚을 의무가 없어요. 돈 갚을 의무는 없고 요 부동산이 만약에 갑이 채무를 변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경매 들어가는 물건이란 말이야. 경매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요 부동산을 경매를 넣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경매는 이 부동산이 바로 담보물이죠. 만약에 1억에 경락이 됐어요. 1억이 경락되면 을은 1억 가져간단 말이야. 우리 우선 면제. 그럼 못 받은 게 얼마죠? 100억에서. 마이너스 얼마 못 받았어요? 99 못 받았잖아요. 99억은 갑의 재산을 찾아야 돼. 이 병은 게임 끝났어요.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 부동산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물상보증에는 이걸 일명 우리가 물적 유한 책임이라 그래. 물건 가지고 한도가 있는 유한, 한계가 있는 책임진다 이거죠. 채무자는 무한 책임이고 유한입니다. 물건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상보증입니다. 자, 그 정도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앞에도 배웠던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부동산의 일부하고 이 소유권의 일부, 공유 지분하고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공유 지분은 이 일필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죠. 자, 이거는 일필지 전부가 아니라 일필지 일부죠. 자, 일필지 일부에는 용의권은 객체가 되죠.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전부 했잖아. 되죠. 그러나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 설정이 안 돼요. 왜? 용의권은 물건 사용하는 권리잖아. 공유 지분은 요 소유권이란 말,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에는 용의권 설정이 안 돼요. 요 지분에 될 수 있는 게 바로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지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거꾸로 일부에는 안 되는 거죠. 왜? 저당권은 경매 넣는단 말이야. 요 3분의 1 경매 넣을 수 있는 거죠. 땅 일부를 경매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거 좀 조심하고 2번. 요거는 민법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 즉 줄거세요. 공유 지분 이에는 성립할 수 있다. 3분의 1 지분에 성립할 수 있는데 거꾸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반대말 적으세요. 용의권과 차이점이죠. 용의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하는데 지분에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 아까 이제 풀어준 거고 저당권은 원칙은 객체가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재핀다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아파트를 갑이 이제 돈 빌려 아파트를 재핀다. 그럼 이 부동산을 재피는 건데 정확하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피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을 재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을 재피니까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 한단 말이에요. 주등기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이번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재피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자 갑이 지상권이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재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거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3번째.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저당 원칙은 부동산 소유권을 대상 객체로 한다. 무슨 등기 한다고? 주 등기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 두 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 같은 말 객체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이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권이 객체다 그러면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객체다 그러면 부기 등기 한다는 걸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부동산 소유권을 줄여서 우리가 부동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그러면 주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한번 해보죠. 등기할 때만 돈 1억을 빌렸다. 자, 우리가 이 1억을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피담보랑 담보가 붙어있는 이런 말이야.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민법 360조죠. 이 원본뿐만 아니라 원본, 이자, 위약금, 원본, 이자, 위약금. 위약금도 가능하지, 그죠?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5가지. 요걸 합해서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자, 원금은 확실한데 이게 지금 나중에 지연배상이 얼마 될지, 위약금이 얼마가 될지, 또는 저당권 실행이 얼마 될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은행에서는 원금이 한 20% 더 잡는단 말이에요, 대개. 다음 제2금융권이나 아닌 데는 한 30% 더 잡습니다, 대개. 자, 그럼 여기다 등기할 때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 2순위 얼구겠죠? 저당권 설정, 그리고 계약한 날짜죠? 이 저당권 설정 계약한 날짜, 만약에 2023년 1월 1일이다. 설정 계약. 그리고 이제 필요적 계획사항이 요거죠? 피담보 채권을 적어야 돼. 여기 이제 확정이 돼야죠? 채권이 딱 확정돼 있는 게 보통 저당이고, 이게 이제 정관 변동하면 근저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확정돼야 되니까 채권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 자, 여기 이제 1억 한 2천. 제가 수업하기 편하게 그냥 1억을 합니다. 딱 확정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채무자 이름 적어. 채무자 갑이다. 갑. 자, 요 두 개가 필요적 기재사항.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등기 안 하면 무효예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 이름 적겠죠? 저당권자, 은행, 무슨 지점까지 적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저당이라면, 만약에 근저당은 달라요. 근저당이라면 근저당권 설정, 요 근자가 들어가요. 이건 똑같고요. 몇 년 며칠 근저당 설정 계약, 요게 달라. 자, 이거는 채권이 확정돼 있잖아요. 이제 근저당은 채권이 정관 변동한단 말이야. 자, 내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한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 그래. 최대한도의 채권 최고액. 채권의 최고액, 최대한도, 가장 높은 액. 한자로서 우리 최대. 옛날에 이게 참 한자로 썼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한 3, 40년 전 등기부 보자. 한자예요. 최고액. 지금은 이제 한자로 쓰려면 애들이 읽을 줄 모르니까 다 한글이잖아. 한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는 절대 영어를 못 써요. 영어. 왜? 옛날에 영어를 몰랐으니까. 영어도. 그러면 미국 애들도 다 한글을 써야 돼. 헨리 키신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킬로그램 이것도 못 쓰잖아. 못 써요. 못 쓰고 뭐라 쓰면 강호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등기부한테 영어를 모르니까. 채권 최고액. 재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폐쇄 등기부 같은 거 떼보면 대정 10년, 소화 3년 이런 거 있어요.
대정 소화가 뭔지 알아야지.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인가? 그게 아니죠. 자, 그런 것들 다 나중에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실무 가면 꼭 알아야 돼. 그럼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 한단 말이에요. 혼자 인강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자, 채권 최고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말 잘 들으세요. 자, 이 최대 한도를 적는 거야. 아, 이거 10억이다, 10억. 그러면 돼. 이거는 아직은 채권지 10억이지만 실제 채무는 빵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받았어. 아직 마이너스 한 개도 안 썼어. 그럼 채무가 빵원이잖아. 빵원이라도 건저당은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억 범위 내에서 정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 이제. 이거는 채무자, 똑같아. 채무자, 이거는 건자 붙어야죠. 건저당권자, 은행, 무슨 지정. 그럼 이제 보통 저당하고 건저당의 차이는, 이거는 건자가 들어가지. 이게 건저당이라는 뜻, 옛날엔 취지라 그랬죠. 뜻, 취지를 적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에 적는다. 아, 채권액을 적는 게 아니고, 그게 차이입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온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가보죠. 자, 양가로 2번. 등기 신청 절차. 신청인 모습. 신청인은 항상 의무자하고 권리자에서 의무자부터 먼저 해와야 돼. 자, 의무자. 자, 의무자는 등기함으로써 손해볼 염려가 있는, 손해보는 사람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쉽게 얘기해서 이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잡혔다 그러면 채무자가 소유자고, 친구인 병이 잡혔다. 이거 물상보증인이죠. 그럼 물상보증인 소유자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결국은 소유자입니다.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무자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고 저당권자가 권리자입니다. 공동신청입니다. 보죠.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 은행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줄거세요. 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설정자는 뭐 둘일 수 있겠죠.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고. 다음, 만약에 이제 권리라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신청 정보 내용에서 1. 필요적 신청 정보, 이건 외워야 되겠죠. 자, 기억에 이제 주기 나눠놓고 있는데, 채권액은 딱 저거 확정돼야 돼. 확정. 1억, 이렇게 확정돼 있어야 돼. 1억. 채권액이 확정돼야 돼. 뒤에 또는 채권평가액이란, 여기다 적으면 안 돼. 채권평가 이런 뜻이에요. 채권평가액은 딱, 요걸 갖다,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돈 1억 빌리면서 아파트 제공. 그러면 이게 채권액이죠. 근데 돈 채권이 아니고, 예컨대 뭐 쌀 100가마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쌀. 근데 이제 우리 등기액은 백미라고 돼 있어요. 백미 100가마. 쌀 100가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이제 쌀 100가마. 쌀값은 딱 확정돼 있어요. 정감 변동해요. 쌀값이 확정돼 있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안 되잖아.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확정시키라고 그랬죠. 쌀 100가마. 그러면 이 확정을 시켜야 돼. 확정을 시켜야 되니까. 자, 지금 쌀 값을 얼마 정도 하죠? 안 사봐서 모르죠, 그죠? 아니, 아직 시집을 안 가서 모르죠? 쌀 값이 얼마예요? 네? 지금 20만 원 넘습니다. 20, 한 2, 3만 원?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30만 원 합시다. 그럼 30만 원에 만약에 100가마 들어가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확정을 시켜줘야 돼. 금 3천만 원, 이렇게. 원, 이렇게 딱. 이걸 확정을 시켜. 이걸 평가액이라 그래.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이걸 평가한 액을 적어줘. 평가액. 이걸 확정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자, 이 경매였어요. 경매 들어가면 쌀 100가마를 주는 게 아니고요. 돈 준단 말이야, 배당을. 그래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평가액을 적어야 돼. 그게 이제 뒤에 채권 평가액이야. 자, 땡땡 적으면 채권액은, 자, 정확하게는 확정된 채권액은, 확정된 채권은 반드시 신청서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줄거 이제 심표담. 요게 이제 쌀 100가만이야.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 평가액을 신청서에 적어서 제공해야 돼. 그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백미 100가만. 가로 열고. 참, 이 책 저자도, 얘도 결혼 안 하네요. 쌀 한 가만이 몇 킬로예요? 쌀 몇 킬로예요? 80kg, 80kg. 큰일 나네, 농사 안 지어가지고. 가로 열고, 가마당 50kg가 아니라 80kg입니다. 80kg. 이렇게 적으면 각하야, 각하. 가마당 80으로 바꿔. 80kg. 이게 저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거예요, 그냥. 뺏기려면 잘 뺏겨야지. 가로 닫고, 채권 평가의 금, 우리 올랐다고 하죠. 200만원? 쌀 한 가만 200만원. 몇 년 전이야? 30년 전이야, 30년 전. 이 책은 30년 전에 썼다는 거야. 얼마 받까? 한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식으로 딱 평가를 시켜놔야 돼. 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돈을 빌리면 돈 딱 적으면 돼. 1억. 돈이 아니라면 평가액을 기재해 줘야 돼. 금 3천만 원 이렇게. 그게 확정시키려고 그렇습니다. 확정. 다음 면에 채무자 적어야 되겠죠? 채무자.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줄 맨 뒤에 담한다음 줄거세요. 담한다음.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자, 당사자는 누구야? 무조건 물권에선 당사자는 설정자와 권자야. 설정 준자하고 권자가 당사자야. 이게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주민등록번호 안 적어요. 다만 채무자는 등기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안 적는다. 주민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T거든요. 권리 표시는 그냥 저당권자라고 적는 거야. 권리 표시는 저당권자 누구누구 필요 없고요. 다음 적는 겁니다. 리얼의 공동담보 표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동담보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입니다. 자, 갑이 은행에 이제 가서 돈 1억을 빌린다든지, 자, 쌀 100가마를 빌린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자, 부동산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공동저당이 됩니다. 공동저당은 담보, 어느 것이 담보지, 공동담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공동담보 표시. 자, 이번에 임의적 정보 내용입니다. 자, 임의적 정확하게는 임의적으로 적을 수 있는 것. 자, 이거 옆에 적으세요. 임의적 그럼 무조건 대항 요건입니다. 이거는. 자, 적으면 대항력이 있고 안 적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기억에 변제기 줄거세요. 변제기는 임의적입니다. 변제기. 그 이번에 이자와 발생기와 지급시 그 두 개는 기억합니다. 자, 보통 저당에서는 변제기하고 이자를 등기할 수 있어요. 옆에 적으세요. 근저당에는 X입니다. 자, 근저당에는 변제기하고 이자 등기 못합니다. 보통 저당에만 자, 변제기, 변제할 날짜 그리고 이자를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거로 3번 등기 실행.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실행이라 그래. 자, 방가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을구에 하겠죠? 을구에다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자, 주등기 같은 말 독립등기예요. 주등기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주등기라 그래. 주 또는 독립된 순위다 그래서 독립등기라 그럽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바로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요 주등기에다가 가지치기 하는 의일, 의삼, 요걸 부기등기라 그래. 또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는 2의 1에 1, 요걸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요 어디서 배웠죠? 판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배웠잖아요. 뭐 까먹겠지만. 자, 다만 조심해. 다만 소유권이 아닌 외의 권리고 두 개 나왔죠. 뭐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한다 하고는 애워줘야 돼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방가를 이번에 등기 사항에서는 하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만 다음 아까 설명한 거야. 다만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쌀 100가마. 쌀 100가마의 채권을 등기할 때는 그 채권 평가에 기록한다 그랬죠. 채권 평가액 가마당 80kg, 금 3천만 원 딱 평가액을 확정시켜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 기재례를 한번 보죠. 을구 손해번호 1 주등기죠. 등기 목적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동그라미쳐. 설정 등기. 자, 맨 오른쪽에 권리자산 및 기타 사항에 줄거세요. 채권액 중요 표시 금 600만 원. 채권액 옆에 적어 확정. 채권액이 확정돼 있어야 돼. 만약 옆에 적어도 아까 백미 100가마 확정 금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워놔야 됩니다. 다음 이자는 옆에 적어 이자는 하나 더 적어 이자 그다음 변제기. 이자 변제기는 임의적이라고 적어 임의적. 이자하고 변제기는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이자는 연 6푼인데 변제기는 임의적이니까 등기 안 한 거죠. 다음 채무자 필요적이죠. 채무자. 다음 저당권자 이름 적어요. 자, 근데 밑에 이제 저당권자는 요게 사실 빨간 선입니다. 이게 두 줄이죠, 그죠? 이건 빨간 선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주말 표시라고 그래요. 주말. 빨간 선으로 말소했다는 건 주말. 빨간 줄자. 예, 주말 표시입니다. 이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고 말소했다는 표시야. 왜 말소해? 밑에 보세요. 자, 무슨 등기했죠?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1의 1.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앞에 주등기에서 뭐 말소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부기등기 1번 저당권 이전이야. 자,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이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요는 부기등기 한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니까 부기등기야. 1번 저당권 이전. 그 등기 원인이 2003년 7월 19일 동그라미쳐 채권 양도야. 채권 팔아먹었다는 거야. 자, 보죠. 자, 을의 이름이 자 박을순인데 그냥 을로 갑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 요 1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요 채권을 을이 양도했어요. 병에게 채권 1억 양도. 우리 저당권에서 배우지만 이 부종성이죠.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하면 안 되죠. 채권 양도와 저당권 양도는 같이 해야 됩니다. 채권을 병한테 팔고 저당권은 같이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뭐야 부기등기 하죠. 아까 2순위였어요. 2. 여기 부기등기 2에 1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된다. 저당권자 병. 예. 그럼 이제 저당권자 병이니까 요걸 갖다가 말소했다는 주말 표시를 합니다. 그거예요. 부기등기 하고 나면 종전에다가 말소 표시를 한다 그겁니다. 맨 오른쪽에 저당권자 박을동. 박을을 갖다 병으로 바꾸세요. 병. 자, 그럼 이걸 딱 보면 박을순이가 박을동이한테 채권을 얼마 팔았어? 여기는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양도하면서 저당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 저당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야. 밑에 나오겠네. 2번 저당권 이전. 1의 저당권 이전이란 저당권이 붙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여기 우리는 항상 1억으로 공부합니다. 1억 양도 또는 대신 변제, 대위 변제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에 이전하는 것을 더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자, 줄거세요. 그 가장 중요한 민법 피담보청과 분리함한데 불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나 그에 따른 등기는 부종성 위반으로 안 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입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성? 부종성.
자, 양가로 2번 등기 신청은 이제 공동이겠죠. 등기 신청 여기서 보세요. 저당권 이전의 당사자는 누구야? 양도인하고 양수인이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 양도 계약과 저당권 양도를 이전 같은 말이죠. 이전 계약한다. 이 갑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죠. 물건 팔아먹는데 이 사람 동의도 필요 없어요. 자, 거기에 신청이 나옵니다. 신청인은 그냥 읽어보죠. 피담보 채권의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이든 대신 변제, 대위 변제로 저당권 이전. 대위 변제는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이제 1억 있었는데 갑이 돈을 안 갖고 병이 대신 갚아줬어요. 병이 1억 대신 갚아줬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대신 갚으니까 을의 저당권을 소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신 병한테 저당권을 넘기는 거죠. 대신 이렇게 병한테 대신 변제로 저당권 이전은 둘 다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인이 을입니다. 을과 양수인 병이 공동 신청합니다. 양수인이 권리자, 양도인이 의무자가 되죠. 자, 방금 이번에 신청 정보 내용은 자, 1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읽어 나갑니다. 저당권 아까 했어요. 피담보자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저당권 이전 넣기 신청할 때는 자, 줄거세요. 거의 매년 나와.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함께죠.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죠.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제공을 해 줘야 돼요. 무슨 성? 부종성.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3번에 첨부 정보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양으로 3번 등기 실행은 자, 저당권 이전은 주기등기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나오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에서 부기등기 하면 앞에 등기를 말소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신표 종전 저당권자 을 표시를 등기관이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거 무슨 색깔로 한다? 빨간 색깔로 한다는 거야.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에 저당권 변경 등기로. 변경 등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변경 등기 배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도 일단 뒤에 거 배우고 나서 합시다. 지나가세요. 지금 해봤자 머리 아파요. 이해가 안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에 공동저당 등기. 자, 공동저당 옆에 적어서 그냥 자, 담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담보물이 담보를 제공한 물건이야. 담보물이 2개 이상인 경우를 공동이라고 해요. 공동저당. 자, 그렇게 하면 쉬워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 자, 근데 우리 3억이라고 적으세요.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법 시간에 맨날 3억까지 강의합니다. 여러 개 부동산이니까 2개 이상 부동산, 2개 이상 부동산 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의의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또 민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갑이 은행 가서 돈을 3억을 빌려요. 이게 동일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은 같은 거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갑이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거는 갑의 소유물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지금 감정평가는 한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을이 이거 잡고 돈 3억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우리 이제 야 무슨 소리냐 1억 가지고 무슨 3억을 빌려줘 담보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갑이 자 그럼 좋다 이 땅 다시 가져옵니다. 그럼 이 땅 가져오는데 이거는 담보가치 한 3억 정도 돼요. 그럼 2개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 그러니까 합하니까 4억 되니까 3억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때 조심합니다. 이 담보 부동산은 자 갑의 소유, 요거는 친구인 병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비용은 누가 돼? 물상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또 이 정의 소유일 수도 있고, 다 갑의 소유도 있고. 하여간 2개 이상에다가 저당, 공동저당을 설정합니다. 채권은 같아야 돼. 동일 채권을 담보하면서 2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공동저당이야.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방법은 2가지야. 자, 동시에, 자, 1월 1일 날, 은행 쉬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2월 1일 하죠. 2월 1일 날, 자, 한꺼번에 가서 저당권 설정하는 걸 공동저당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래. 또는 동시적 공동저당. 같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다르게 요거는 2월 1일 날 담보로 제공하고, 요거는 한 며칠 있다가 2월 한 10일 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걸 추가한다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추가적. 같은 날짜에 하는 거고, 날짜가 다른 겁니다. 추가적 공동저당.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공동저당은, 자,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어느 거하고 같이 공동저당이냐?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요 부동산하고, 여기 B부동산이라고, B부동산하고 공동이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부동산에는 또, 여기 A다 그러면 A 부동산과 공동이라고 표시해 줘야 돼. 근데 부동산이 만약에, 자, 5개 이상이다. 5개. 내어줘야 돼.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손가락 펴봐. 몇 개 이거? 5개. 이거 못 외운 사람 없죠? 손가락 5개 이상일 때는, 자, 공동저당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몇 개 적어야 돼? 공동담보라는 거. 몇 개를 적어야 돼? 4개를 적어야지. 19 빼놓고. 여기도 4개 적어야 돼. 여기도 몇 개?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아프잖아. 어깨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목록을 만들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이라 그래. 목록을 만들어. 요걸 1번, 요걸 2번, 3번, 4번, 5번 하고 몇 개만 적으면 돼? 5개만 적으면 되잖아. 1, 2, 3, 4, 5. 그러면 목록을 만들게 돼. 5개 사이에. 그럼 20개 등기 할 걸 5개 하면 되잖아. 만약에 이게 100개다 생각해, 100개. 여기 번호만 쭉 적으면 돼. 공동담보 부동산 몇 가지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청인이 정부정보로 신청할 때 작성해 줬어요. 자꾸 각하가 많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작성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공동저당은. 자, 의의 했고요. 의의는. 그 다음에, 자, 양으로 3으로서 등기 실행에서 제목에 준 거 공동담보 표시입니다. 공동담보 표시. 자, 방가라 1번. 이걸 하면 공동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줄거세요. 다른 부동산이 바로 공동담보,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한다. 자, 줄거세요. 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그 등기를 맨 뒤에 해당 등기부 끝부분에 기록한다. 맨 뒤에 기록한다. 다음 방가라 2번에 추가 공동담보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부기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거죠 아까? 자, 이걸 2월 1일 등기하고 이걸 2월 10일 추가로 담보 제공이거든 부기등기합니다. 추가 공동담보는 부기등기로 기록한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방가라 3번에 공동담보 목록의 동그라미 쳐 작성입니다. 작성. 이거는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첨부 X. 등기관에 작성해야 돼. 몇 개 이상일 때 5개 외워야 되겠죠. 1번.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해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동그라미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이 경우 자, 각 주로 나간다. 각 부동산 등기 기록에다가 공동담보 목록 번호 1번, 2번, 3번, 4번을 기록한다. 그리고 맨 위쪽 오른쪽 총론에서 나와요.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이 동그라미 일부러 본다
본다, 간주한다. 공동담보목록도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고로 여기 옆에 적어 영구 보존한다. 영구 보존한다. 영구 보존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양식 보세요. 공동담보목록의 기록 내 을구의 순위번호 1,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접수 옆에 등기 원인이 3월 14일 설정 계약입니다. 계약. 자, 먼저 권리자 및 기타사항. 자, 채권의 금 600만 원 채권액이 딱 확정되어 있죠. 다음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 채무자 필요적이고 저당권자 필요적. 그럼 맨 밑에 줄거서 이제 공동담보란 말 나오죠. 공동담보는 건물등기 제14호 인천광역시 부평동에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공동담보가 부동산 몇 개 됐다는 거야? 2개라는 거죠. 요 지금 부동산하고 건물등기 제14호 2개가 공동담보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6번에 공동저당 대리등기는 보지 마세요. 지나가고 371로 갑니다. 자, 7번에 근저당 등기 중요 표시하세요. 자, 근저당은 한 문제 꼭 나와요. 지금 저당권에서 근저당이 가장 많으니까 1의 갑니다. 근저당의 의는 채권이 정간 변동하는 게 포인트야. 근저당이라 자 죽어나간다. 계속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계속적 거래 예컨대 저거 마이너스 통장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뭐 당자 대월 계약 이런 거, 프랜차이즈 계약, 당자 대월 계약, 뭐 리스 계약 이런 거죠.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죽어나간다. 정간 변동이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정간 변동은 여러 개의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고 일정한 한도가 바로 최고액입니다. 최대 한도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읽어 나갑니다. 줄 긋지 말고 채권액은 결산기에 이르기까지는 채권 최고액 10억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정감 변동하고 중간에 줄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즉 빵원 채로원이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않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이 완화 같으면 예외다. 부종성의 예외다. 잘라주고 고로 담보할 채권이 불특정 채권이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보통저당과 차이점입니다. 자, 근저당 갑니다. 근저당은 채권이 뭐한다? 정간 변동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갑이 이제 은행에 가서 자 계속적 계약을 합니다. 계속적 계약. 자, 우리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만든다. 아니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 프랜차이즈 아니면 리스 계약을 한다 하면서 자 채권 최대 한도 최고액을 정해요.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최대 한도가 10억이니까 이 담보로 제공할 때 담보는 10억보다 평가가 높아야 되겠죠. 한 13억짜리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에게 이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약과 성락으로 체결하고 을이 이제 근저당권자가 되죠. 그리고 만약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딱, 자, 2월 1일 날 등기를 딱 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줬는데 마이너스 통장 썼어,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죠? 채무가 빵원이야. 채무는 없잖아요. 아까 보통저당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보통저당은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부종성에 의해서 보통저당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저당은, 자, 채무가 빵원이더라도 성립하는 거죠. 자, 성립했어요. 그럼 이제 자 성립했다. 그럼 지금 채무가 빵원이야. 그럼 무슨 성이 없다? 부종성의 예외라는 거죠. 부종성이 완화된다. 없다 이거. 이게 근저당의 특징. 자,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있다가 1억 썼어요. 마이너스 통장. 그럼 채무가 1억이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갚았어요. 또 빵원. 그러면 자, 부정성의 예외로 소멸 안 합니다. 보통 저당이면 소멸한단 말이야. 보통 저당 어떻게 돼? 보통 저당 갚으면 저당권 말소. 또 썼어? 저당권 설정. 또 갚았어? 저당권 말소. 저당권 설정, 말소, 말소, 설정, 말소, 설정, 말소, 설정, 말소. 이렇게. 은행 막 엄청 힘들죠. 그죠? 돈은 누가 벌어? 법무사는 돈 되죠? 은행은 바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당 크게 안 써요. 은행. 거의 건저당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한번 딱 등기해 놓으면 이제 우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 그리고 이제 결산기 보통 한 1년에 한 번이죠. 그죠? 여러분 마약 통장 쓰신 분은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12월 22일이 결산기다. 그러면 한 11월 한 20일 전화 오죠? 어떻게 하는 게 계약갱신 할 겁니까? 전화 와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 갱신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죠. 결산기까지 보죠. 그러면 결산해 보니까 자, 채권 채가 10억으로 결산될 수도 있고 이걸 초과해서 13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보를 10억보다 더 많이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7억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채권채 확정입니다. 확정 채무. 딱 이거 확정되니까 이제 뭘로 바뀌어 이제 아까 배웠던 보통 저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포인트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런 문제는 자 결산기 13억이다. 그러면 돈을 얼마 갚아야 말소할 수 있겠느냐. 이게 민법에 나오잖아요. 채무자는 얼마 갚으라고 했어요? 채무자는 13억을 변제해야 말소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얼마 갚으면 된다? 10억만 변제하면 말소할 수 있다. 이게 민법이고 등기에서는 뭐 이건 안 내죠. 그죠? 안 내고 자 요걸 등기한다. 채권 최고액. 자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정관 변동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한 8억이 있었는데 8억 채권을 자 이제 건저당권자입니다. 의리병한테 팔았어요. 채권을 8억을 양도합니다. 양도해. 아까 이게 보통 저당이라면 8억을 양도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병한테 양도돼야죠. 그죠? 근데 건저당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 건저당은 조심해야 돼. 지금 등기가 최고액이 등기돼 있어. 최고액이 등기돼 있어. 자, 채권액이 등기돼 있어요. 최고액이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이게 팔려도 건저당은 안 따라갑니다. 수반성의 예외죠. 수반성이 없어요. 채권만 팔리지 건저당은 이전 안 합니다. 그럼 건저당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저당 이전 등기 하려면 요거 계속 적혀야 이 계약 자체를 팔아야 돼. 이걸 계약상 지위라 그래. 그러니까 계약상 지위 자체를 양도해야지 이 개개의 채권 양도돼 가지고는 건저당 이전 등기를 못 합니다. 그게 차이야. 그게 시험 나와. 가보죠. 자, 이번에 등기 절차에서 1. 필요적 정보내용. 자, 기업 줄거세요. 채권 최고액. 외워야 돼.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자, 채권 최고액은 딱 한 가지로 10억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 딱 이걸 단일 기재라 그래. 단순하게 단일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단일하게 기재해야지. 만약에 자, 채권자가 3명이다. 채권자 A, 채권자 B, 채권자 C. 요게 막 한 5억, 3억, 2억 이런 거 안 돼요. 채무자가 또 3명이다. 채무자 A, 채무자 B, 이런 안 됩니다. 무조건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적어야 됩니다. 왜 시험에 나와? 읽어보면 땡땡 건저당권의 채권자나 또는 채무자가 수인 여러 명이 일자로 줄거세요. 단일한 채권 최고액을 기록한다. 단일 기재. 그냥 채권 최고액 10억 이렇게 기재해야 돼. 그렇게 기록해야지 각 채권자별로 A, B, C 또는 채무자별로 A, B, C별로 채권책을 구분해서 등기할 수는 없다고 얘 나오죠. 얘 채권 최고액 하고 땡땡이 빠졌네. 채권 최고액 땡땡 채무자갑 1억 원 채무자 을 2억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는 또 채권 최고액 땡땡이 빠졌어요. 3억 원 최고액의 4명 채무자갑 1억 원 채무자를 2억 원 X 안 돼요. 기록할 수가 없다. 무조건 채권 최고액은 단순하게 단일 기록해야 됩니다.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다음 미연 채무자 줄거리 또 채무자. 채무자도 앞에 연대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100명이라도 연대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채무자라고 적어야 돼요. 연대란 글자 적으면 안 됩니다. 땡땡 채무자가 여러 명의 경우 그 여러 명의 채무자가 줄거세요.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 기록은 단순히 그냥 채무자라고 기록합니다. 연대란 글자 적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고대 적으면 되느냐? 고대 적으면 안 돼. 그냥 단순 채무자. 자, 뒤에 이제 그거는 총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민법상 초합은 어떻게 등기하죠? 전부터 배웠어, 우리. 초합은 어떻게 등기해야 돼? 초합이라고 등기해, 합이라고 등기해. 합이라고 등기하죠. 초합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초합 앞으로 등기하면 안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채무자가 초합이다. 그러면 초합 명의로 등기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 민법상 초합은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줄거세요. 초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할 수는 없다. 워낙 많이 나옵니다. 초합을 채무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를 누구 적어야 돼? 합유자 적어야 돼. 초합을 채무자로 건저당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디귿의 권리 표시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전세권 적으라는 거예요. 땡땡 권리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 자, 가로 안에 줄거세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일 때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란 권리 표시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무슨 등기하라고? 부기 등기하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다음 리얼의 공동담보라면 공동담보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 임의적 정보에서 줄것의 기억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건저당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정관변동안 계속적 계약이니까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 존속기간은 임의적입니다.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그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는, 자, 민법에서 나오지만, 이 최고액 속에 여기에 이자가 산입이 돼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자 등기를 별도로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까 보통 저당에서는 이자 등기 할 수 있었죠. 그죠? 건저당은 이자 등기를 못 해요. 그리고 여기는 존속 기간을 적으니까, 변제기는 등기를 못 합니다. 이게 보통 저당과 차이야. 보통 저당은 이자하고 변제기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저당은 이자 등기와 변제기 등기 X 그 점을 조심해야 돼. X. 거기에 D건 얘기인데 너무 길잖아요. 이자와 변제기는 건저당 등기를 못합니다. 그게 보통 저당과 차이입니다. 자, 다음. 방금 이번에 건저당 이전 등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게 가기 쉽 이전이니까. 자, 아까 요 포인트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좀 했어요. 건저당 이전 등기는 첫째, 이 채권이 확정되기 전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은 아까 만약에 8억 채권을 양도하면 건저당 이전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확정 전. 근데 아까 잠깐 했지만 채권이 확정됐어요.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뭘로 바뀐다 그랬죠? 보통 저당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채권 확정 후에는 이제 건저당 이전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자, 이게 채권이 우리가 12월 30일 날 결성이 정했다고 하죠. 하기 전에, 자, 나중에 8억짜리를 정관 변동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8억을 의리병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건저당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하려면 요 계약 자체를 팔아요. 요거는 가능하다 그랬죠. 요게 계약 양도입니다. 그래서 건저당 설정 계약 자체를 양도하는 거예요. 계약 양도.
여기 줄임말이 계약상 지위를 양도한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팔아먹을 때는 근저당이 가능해요. 좀 어렵지만 가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근저당권을 줄거세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자 동그라미 쳐. 채권이 확정 전에는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 돼. 확정 전이니까 안 되고 예외적으로 계약 자체가 양도돼야 돼. 갑니다. 기억.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심해야 돼. 근저당의 기초가 된 이제 줄거세요. 이제 기본 계약상의 계약입니다. 계약. 기본 계약. 예컨대 마이너 통장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마이너 통장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제3자 병에게 양도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해볼게. 계약상의 지위를 팔아먹어야 돼. 양도된 경우는 이제 그 양도인, 가로 열고 의무자, 양수인, 권리자가 되어 자 죽는다. 계약 양도가 등기 원인이야. 계약 지위를 팔아먹었으니까 계약 양도, 가로 열고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 또 계약의 일부 양도는 일부를 팔아먹은 거죠. 계약 가입은 제3자가 가입된 거야. 을 등기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안에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양도돼야 돼. 계약상 지위 자체가 양도되니까 등기 원인을 계약 양도라고 하죠. 계약 양도. 한 개만 기억해서 그냥 계약 양도. 제3자가 가입했다면 계약 가입으로 근저당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조심하고 니은. 자, 니은은 일단 근저당 이전 등기할 때는, 자, 근저당 이전은 누구랑 계약이에요? 을과 병이 계약하는 거죠. 이 사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하는.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죠. 이 두 사람이 당사자니까 갑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갑의 동의. 갑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물상보증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둘이서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위 기억의 등기, 즉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성락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잘 기억합니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야. 첨부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동그라미 디귿 중요 표시야. 이걸로 답으로 나와. 민법에서는 디귿이 답이죠. 자,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야, 후야? 전에는 8억 팔아가지고는 이전 등기 못해. 전에 그 피담보 채권 양도 안 돼. 피담보 채권의 건데 8억 양도 또는 8억 대위 변제된 경우는 이를 원인으로, 즉 채권 양도나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해서는 근저당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그것을 문제 외워야 됩니다. 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 대신 변제하거나 채권 8억 양도에도 근저당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자, 동그라미 2번 옵니다. 이제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을 줄고 채권이 확정된 후야. 확정된 후. 자, 이제 근저당에서 이 피담보 채권이, 자, 결산기에 딱 확정됐어요. 만약에 결산기에 보니까 10억으로 딱 확정됐다.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무슨 저당으로 바뀌었어요?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죠?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부종성 수반성이죠. 그랬을 때 을이 이제 보통 저당권이니까 병한테 10억을 채권 양도하면 근저당도 바로 보통 저당이니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무자 권리자죠. 확정 후 이전 등기 신청. 기억.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자가 포인트야. 후에 그 피담보 채권 양도
또는 대신 변제되면 이제 이전 넣기 합니다. 근저당권자, 권저당권자 가리려고 의무자 하고 그 채권 양수인 권리자 또는 대위 변제자가 채권 양도에 의한 근저당 이전에 준하여 근저당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줄거 등기 원인이 채권 들어가야 되겠죠. 확정 채권 양도 또는 확정 채권의 대위 변제라고 원인을 적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확정 딱 됐잖아. 10억.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채권 대위 변제. 연디어. 이건 아까 근저당 똑같아요. 아까 자 물상 보정인 성락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니은 중요 위 크기업 등기가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정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일 때에도 그들의 성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근저당 이전은요, 거기는 2년에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양식 한번 보시죠. 양식. 근저당 설정 등기 기록 내. 자, 순위번호 1순위. 접수.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근저당이면 근자니까 채권 최고에 줄 거. 채권 최고에. 그 다음 채무자, 근저당권자죠. 등기 목적에 다시 와. 등기 목적이 근자 동그라미 쳐. 근저당권 설정. 이걸 이제 근저당의 취지라 그래. 근저당의 뜻.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 아직 변경 등기를 보지 마세요. 자, 뭐 2번에 권리질권 이퀄 밑자를 이퀄로 해. 권리질권 이퀄 채권 담보권 등기. 자,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 등기는 똑같아요. 옆에 저거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무슨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고?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 자, 1번 권리질권은 저당권 무 권리질권입니다. 자, 의의가 합니다. 1. 권리질권이야 동그라미 재산권. 자, 권리를 객체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채권 담보권이랑 똑같아요. 채권이 객체가 되는 거야. 담보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은 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채권의 동그라미 쳐. 채권을 목적으로 등기된 담보권을 말한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세요. 자, 중간에 그냥 읽으라고 때에 효력이 저당 미치라는 밑에 참고죠. 그 줄 보세요. 저당권 등기에 채권 담보권에 부기 등기한다.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 등기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신청인. 자, 그러면 신청인은 자, 이게 이제 저당권자. 만약에 피담보 채권 1억이야.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지금 권리가 두 개죠. 뭐야? 채권자죠. 그죠? 1억 채권자. 그럼 물권은 저당권이죠. 권리가 두 개죠. 채권과 저당권. 이게 이제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담보권이 부종성, 소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있잖아. 이게 두 개인데, 두 개를 같이 팔아야 돼.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럼 이 채권을 갖다가 병한테 판다.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팔렸죠, 그죠? 저당권. 이제 무슨 등기했죠? 부기 등기한다. 자, 그럼 요번에 파는 게 아니고, 요 채권도 채피고, 저당권도 채펴. 누구한테? 자, 만약에 이게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 은행에 가는 거야. 은행에 가서, 자, A 은행에 가서, 자, 1억 채권과 저당권 같이 잡혀서 돈 빌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얼마 정도 빌려주겠어요? 1억 이내 한 8천만 원 정도 빌려주겠죠? 아니면 9천만 원 이렇게 빌려줘. 여기 A은행.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바로 부기등기업 2-1. 여기 바로 질권자가 되겠죠? 질권자. 이게 이제 권리질권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뭐야? 두 개죠. 채권도 객체고 저당권도 객체가 되죠. 그럼 나중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담보가 돼 있죠? 그럼 이때는 이 사람 채무자, 채권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돈 8천만 원 안 갚아요. 안 갚으면 A가 바로 이 물건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등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다 만나 부기 등기합니다. 그럼 누가 의무자, 권리자 되겠어 보세요. 누가 의무자가 되겠어요? 을이 제필이 의무자죠? 권리자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신청이네요. 자, 줄거 나가세요. 권리질권자나 채권담보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잘라주고. 뒤에 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실정합니다. 저당권자가 바로 권리질권 설정자, 채권담보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게 설정자, 권자.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3번 등기 실행 갑니다. 양가로 1번 권리질권 등기는 권리질권 목적이 된 자, 줄는다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마찬가지로 잘라주고 채권 담보권 등기도 채권 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 설정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 똑같습니다.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등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양식만 한번 보시죠. 자, 권리질권 등기 이퀄 저거 무슨 등기? 채권 담보권 등기도 이렇게 합니다. 권리질권 등기, 채권 담보권 등기. 자, 그 순위번호 1순위에는 자, 맨 오른쪽 보세요. 저당권이죠. 채권액, 이자, 채무자 줄거예요. 저당권자가 누구야? 박을순. 채권액이 줄거 금 600만 원. 그럼 잡히는 게 두 개야. 뭐뭐 잡힌다고? 600만 원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두 개를 잡히는 거야. 객체가. 그러니까 밑에 이제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1의 1 이렇게 돼 있죠.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목적 잘 보세요. 등기 목적은 뭘 잡혔어 지금? 채권하고 저당권을 잡혔죠. 채권은 자,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 이거죠, 그죠? 자, 요게 아까 2번이라면 2번이 요 1번이잖아. 1번 저당권 요게 객체잖아. 그런데 1번 저당권 부자가 붙어 있죠. 부질권입니다. 1번 저당권에 붙인 질권이죠. 그러면 접수 연할일 등기 원인은 자 7월 19일. 자, 거기 설정 계약이 빠졌네요. 설정 계약.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오죠? 채무자 줄거 누구죠? 박을순. 그 위에 누구하고 똑같아? 저당권자하고 똑같잖아. 저당권자가 잡혔으니까 박을순. 1순위에서는 저당권자는 권리자지만 권리질권에서는 의무자, 채무자가 된단 말이야. 박을순이가 저당권 잡혀가지고 돈 빌려요. 자, 그러면 채권액이 얼마인 거 보세요. 금 얼마죠? 400만 원 빌렸죠. 위에 자, 여기 채권이 얼마였어요? 600만 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600만 원 다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제 줄거세요. 채권자. 채권자 누구죠? 최병식입니다. 채권자 최병식. 최병식이가 이제 돈 4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이걸 자, 뭐냐 그래? 권리질권이라고 해.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그렇게 돼. 자, 오늘 한 것 중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최근 거. 11번 문제 한번 보죠. 11번 문제. 자, 11번. 저당권 11번. 저당권 등기 절차 틀린 거. 1번. 일정한 금액 목적. 그러면 백미 백감하고 또 올라야 돼.
일정한 금액 목적을 하지 않은 채권, 즉 우리 100미를 쌀로 바꿔 있죠. 그냥 쌀 100가만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쌀값이 오르락 내리라니까 확정시켜야죠. 그 채권 평가액 주고 채권 평가액 금 3천만 원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확하죠, 그죠? 무조건 쌀이 나오면 평가액 제공한다. 뜻.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뭐야? 부종성 적어야 부종성.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뭐와 같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확히 무슨 성? 부종성.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할 때도 반드시 누구 이름을 적어야 돼? 채무자 적어야죠. 등기 기록에 채무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3번 세개 부동산이 공동담보 나왔네요. 공동담보는 손가락 펴봐. 몇 개야? 5개 이상이요. 5개? 틀리면 안 되죠. 3개 부동산이 아니라 5개 이상이죠. 5개 이상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한다. 답이 몇 번? 4번.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등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이 4.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 예컨대 1억 중에서 8천만 원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일부를 적어줘야 되겠죠. 얼마인지.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자 8천만 원 등기 그 양도액 8천만 원도 기록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각종 등기 절차가 있어요.